어두운 밤, 낚시를 하던 중 우연히 들었던 웃음소리. 그 웃음소리가 평범한 웃음이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마치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소리처럼 이상하고 지리한 울림을 가졌고, 나는 그 순간부터 그 웃음이 내 주변에서 맴돌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웃음이라면 그 웃음에는 뭔가 다른 것이 묻어있는 듯한 숨겨진 공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소리가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의 웃음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것이 단지 사람의 웃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기 전에 여러분은 혹시 그런 웃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 그 웃음이 사람의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의 것인지 구별할 수 있었던 적이 있나? 그 웃음이 내게 들렸을 때 나는 정말로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것이 단지 웃음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 때 나는 그 웃음의 주인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스미스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스미스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공포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2004년 2월, 진주 훈련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나는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고 동기와 함께 겪었던 시간입니다. 그날 우리는 자대 배치가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배치가 어디로 될지 궁금해했습니다. 공군 홈페이지에 그 정보가 올라온다고 들었지만 그 소식을 집에서 듣고 싶었던 나는 몰래 새벽에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몰래 나가려면 다른 사람들이 깨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기에 그 계획을 미리 세워야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새벽 2시에 몰래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창문은 오래되어서 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동기들에게 들리면 안 될 것 같다. 나는 30분 이상 걸려서 그 창문을 조금씩 열었습니다. 결국 창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나가려던 그때 동기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혼자 가는 것보다는 동기와 함께 가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 동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길을 걸었습니다. 그곳은 오직 밝기만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 빛을 의지해가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정말로 너무 조용했고 우리 발걸음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동기가 내 어깨를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 들리지 않는다? 나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상한 점이 없었고 그냥 조용한 밤이었을 뿐이었죠. 그러나 동기는 그 소리가 너무 명확하게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내가 듣게 된 소리가 있었습니다. 철조망 근처에서 나는 소리였죠. 그것은 기이한 웃음소리였습니다. 그 웃음은 그냥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웃음은 마치 누군가가 고통스럽게 웃고 있는 것 같았고 그 소리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 소리가 사람의 웃음이라면 그 웃음이 너무 불쾌하고 기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라면 웃을 수 없는 그런 소리였죠. 우리는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방향을 돌렸습니다. 웃음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고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산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소리의 울림이 매우 깊고 음산하게 다가오면서 그 웃음이 사람의 웃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따라가다가 파통창고 근처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관리하는 구역이었고 그 창고는 일과가 끝난 후 잠겨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오는 소리에 우리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더 이상 모숨이 아닌 더 괴기스럽고 불쾌한 소리로 변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캔이 굴러가는 소리, 그리고 그 캔이 밝히는 소리마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무엇인가나 깃불이 움직이고 있다는 듯이 들렸지만 그 움직임은 전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가까이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소리가 나는 곳은 너무나도 기이했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은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점점 더 명확하게 들려오고 그 소리가 우리의 뒤를 쫓아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도망가도 그 웃음은 계속해서 우리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 웃음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의 웃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내뱉은 웃음이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그 웃음이 더 이상 단순한 숨이가 아니다. 그 웃음 뒤에 숨어있는 존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 웃음을 이겨내야 했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그 웃음 소리를 두려워하면서도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내 방으로 들어갔다. 지친 하루 끝에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했지만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할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내 방은 분명히 바깥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을 통해 보이는 달빛이 방 안에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런데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히 피로가 쌓여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심해지는 불안감은 내 몸을 꽉 곤조지고 있었다. 어두운 밤 안에서 나는 들려오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바람이 아니었다. 밤 안에서 나는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웃음은 마치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누군가의 안위적인 웃음처럼 들렸다. 나는 몸이 굳어버릴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며 주변을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밤 안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나는 그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알아보려고 방을 한 바퀴 돌아봤다. 문을 열고 바깥을 살펴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고 나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때 그 이상한 소리들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다. 마치 방의 덕에서 들려오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내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에 몸을 움츠렸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방 안에 냉기가 몰아쳤다. 문을 열고 바깥을 확인하려던 나의 움직임을 멈추게 하는 차가운 공기가 내 주변을 감쌌다. 그 바람은 마치 회오리처럼 내 몸을 휘감으며 머리 위로 빠르게 지나갔다. 그 바람 속에서는 저만큼 낯선 기이한 소리가 함께 들려왔다. 그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그 어떤 이의 목소리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내가 살아온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내 몸의 전율을 일으키며 나를 쥐가 맞질 정도로 공포에 따뜨렸다. 나는 순간적으로 이 모든 일이 꿈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몸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이 그 모든 것이 꿈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바람은 계속해서 나를 둘러싸며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고 나는 나 자신을 다잡기 위해 큰 소리로 숨을 들이쉬었다. 그때 그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히 웃음소리가 아니라 내 귀를 찢는 듯한 기이한 울음소리였다. 그것은 마치 어떤 존재가 내 마음을 조롱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그 소리가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 같다는 생각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내 몸은 점점 더 얼어붙었고 나는 두려움에 몸을 움츠리며 그 소리의 출처를 찾으려고 했지만 그 소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내 동료가 다급하게 내 방으로 달려오면서 문을 세게 두드렸다. 나는 드라 미치는 소리를 듣고서야 정신을 차렸다. 빨리 나와. 뭐가 있어? 그는 내 방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나는 혼란스러웠지만 동료의 말에 따라 문을 열었다. 드라 들어오자마자 나는 드라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저 그의 말을 따라가며 내내 두려운 표정을 지었다. 동료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것들이 다시 돌아왔다. 우리가 떠난 그곳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나나자.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말을 따라 일단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급하게 건물 밖으로 나갔지만 그곳에서 그를 지휘한 웃음소리가 여전히 들려왔다. 이곳은 분명히 사람이 없었던 곳인데 그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이유를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는 급히 사무실로 돌아가기로 했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되돌아봤다. 그 웃음소리는 나와 동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함께 느끼는 공포였다. 마치 무엇인가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웃음소리가 사람의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것은 분명히 다른 차원의 존재가 낸 소리일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나는 동료와 함께 사건에 대해 다시 얘기했지만 아무도 우리 말을 믿지 않았다. 그 사건이 실화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우리는 그저 지나친 상상력으로 그 일을 경험했다고 여겼다. 하지만 나는 지금도 그때의 상황을 잊을 수 없다. 그 웃음소리, 그 바람의 기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분명히 실제한 일이라는 것을 나는 믿고 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로 나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날의 경험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나는 더 이상 평범한 세상에서만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로 나는 자주 그 웃음소리와 바람의 기운을 떠올린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직접 마주친 그 존재가 무엇이었는지 아직도 알 수 없다. 어쩌면 그것은 그냥 자연의 일부일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날 밤의 그 웃음소리와 기운은 확실히 나를 괴롭혔다. 그때의 느낌은 지금도 내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나는 여전히 그때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만 같고 그 기운이 다시 나를 찾아올까봐 두려워한다. 그 존재가 여전히 내 곁에 있다는 생각에 나는 한동안 마음을 놓지 못했다. 어릴 적 나는 논산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 그 마을은 한적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다. 바로 마을 뒤편에 있는 산이었다. 이 산은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어두운 밤이면 어른들은 산에 타지 말라고 항상 경고했다. 그 이유는 산에서 자주 이상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이 만에 산을 넘으려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발견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이 입을 모아 한 가지 공통된 말을 했다. 너구리나 여우의 눈빛을 흘려서 산을 헤맸다. 라는 이야기였다. 그때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단순한 전설이나 미신으로 생각하고 넘겼다. 하지만 점점 그 이야기가 사실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산에 올라간 사람들 중 일부는 자꾸만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은 곧 산에서 쓰러진 것을 알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또 산의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산에서 이상한 동물을 봤다. 라는 것이다. 그때 내가 초등학생 시절 어느 날 나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산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날은 특별히 날씨가 좋았고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그 산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그 당시 들었던 소리였다. 갑자기 나무들 사이에서 사춘전과 또래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나를 부르며 나무 위에 앉아 있었다. 처음엔 그들이 그냥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그 소리가 더욱더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들이 나를 불렀고 나는 그들의 호출에 응답하며 나무 위에 올라갔다. 너도 올라와라. 같이 놀자. 그들의 목소리는 매우 친근하고 자연스러워서 나는 의심 없이 나무 위로 올라갔다. 하지만 올라가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들이 정말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들이 나를 일인하고 있었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올라갔지만 뭔가 이상했다. 그들이 나에게 계속 올라오라고 했지만 나는 그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결국 나는 내려가겠다고 결심하고 부침개를 먹으러 내려가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나를 내려가게 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 그 산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곳에 무언가 불길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정말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존재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무엇이었다. 나는 그 산에서 그들을 만난 것이 정말 우연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그때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후로 나는 그 산에서 느꼈던 공포와 그들의 존재가 내 기억 속에 깊게 새겨졌다. 시간이 흐르고 군대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군 생활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된 경험이지만 나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이상한 경험을 안겨주었다. 군대에서 겪은 사건들은 단순한 전설이나 괴담으로 치부할 수 없을 만큼 현실적인 것들이었다. 나는 15년 동안 군인으로서 다양한 일을 경험했지만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사건은 나를 깊은 생각에 빠지게 만들었다. 어느 날 나는 군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 잠깐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근처의 숲속을 돌아다니게 되었다. 그 숲은 무척 고요하고 바람 소리와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그때 갑자기 나는 낯선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 같았지만 그 소리는 너무도 낮고 희미해서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확인하려고 숲속을 더 깊이 들어갔다. 그때 나무 뒤에서 누군가 나를 불렀다. 그 목소리는 내 이름을 부르는 듯했지만 그것이 실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존재가 내게 말하는 것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 목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내가 도달한 곳은 한적한 곳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그저 어두운 그림자처럼 느껴지는 존재를 보았다. 그 존재는 분명 사람이었지만 너무 어두워서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다. 나는 그 존재와 마주쳐서 말을 걸어보았지만 그 존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 존재는 나를 한참 동안이나 암시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나는 그 자리를 떠나야 했다. 그 후로 그 존재를 다시 본 적은 없지만 그 순간의 감정은 아직도 내 가슴 속에 남아있다. 군대에서의 생활 중에도 계속해서 이상한 경험들은 나를 찾아왔다. 그 경험들이 언제나 무섭고 불안했지만 그것들은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내 주변의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었다. 군대라는 곳은 종종 사람의 정신을 시험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발생한 이상한 일들은 단순한 착각이나 우연이 아니었다. 나는 그때부터 그런 경험들이 정말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어떤 이유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대전에서 작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 헬스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이상한 일들이 가끔 발생한다.
어느 날, 한 고객이 헬스장에 들어왔을 때 나는 그가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마치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한 눈빛을 띠고 있었고, 나는 그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그에게 물어보았다. 혹시 무슨 일이 있나요? 그 고객은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말했다. 방금 그 방에서 뭔가나 지나갔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그 방은 내가 항상 일하는 곳이었다. 그 고객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가 본 것에 대해 생각하며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다. 그 후로 나는 그 헬스장에서 일하면서 나는 이상한 경험들을 겪었다. 그 경험들이 단순한 모연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나 그곳에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다. 그곳에서 일하면서 나는 다시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다. 산에서의 그 이상한 경험들과 군대에서 겪은 신비로운 사건들이 다시 내 머릿속을 떠오르며 나는 그 경험들이 단지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어쩌면 나 자신도 아직 그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나의 고향은 충청도의 작은 마을, 논산이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삶이 여전히 전통적이고 자연과 가까운 곳이었다. 마을 뒤로는 높은 산이 있고 그 산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령한 존재로 여겨졌다. 어른들은 항상 밤이 되면 그 산을 넘지 말라고 경고하곤 했다. 그러면서도 그 산에서 이상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다. 산에서 쓰러져 발견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마치 산에서 무엇인가를 보고 겁에 질린 듯한 말이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여우 눈빛을 봤다. 는 말을 하며 산을 넘었을 때 겪은 일을 이야기했다. 여우나 너구리 같은 동물의 눈빛을 봤다고 하는데 그 눈빛이 너무나도 이상하고 무서워서 그들은 밤새 산에 헤매다가 지쳐 쓰러졌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어두워지면 산에 오르지 말라고 입을 모았다. 그 산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저 자연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신비롭고 위험한 장소로 여겨지던 곳이었다. 어린 시절 나는 그런 마을에서 자랐다. 그래서인지 신령한 경험이 나에게는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들을 나는 오히려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나도 어린 시절 그 산 근처를 자주 돌아다녔지만 그때마다 그런 이상한 경험을 겪게 될 줄은 몰랐다. 그때의 기억 중 하나는 내가 혼자 산을 돌고 있었을 때의 일이다. 그날은 추석 즈음이었고 나는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혼자 산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마을 사람들은 집에서 차례를 지내느라 바빴고 나는 그때 혼자서 그 산을 돌기로 했다. 산중턱에 있는 큰 바위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고 그곳에서 내가 잘 아는 사촌 형과 또래 친구들이 나무 위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내게 어서 올라오라고 했고 나는 그 말에 따라 나무 위에 오르려고 했지만 자리도 좁고 위험해 보였다. 그때 나는 그 나무에 오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내 성격은 한번 결심을 내리면 쉽게 바꾸지 않는 타입이다.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내려가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올라오기만 하면 된다고만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나무에 올라가려고 했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내가 산을 내려가려 했을 때 사촌들은 이미 내 옆에 없었고 그곳은 매우 조용하고 어두운 상태였다. 그런데 그때 나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그곳에서 무엇인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고 갑자기 내 주위가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급하게 산을 내려가려고 했지만 순간적으로 방향을 잃고 어두운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때 들리는 소리는 내 심장 소리뿐이었고 주변은 더욱 고요해져 있었다. 그때 다시 사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들은 나를 기다리던 모습으로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들 역시 나를 찾고 있던 것이었다. 그 후 나는 그때의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그 후로도 많은 시간을 산에서 보냈지만 그때 느꼈던 이상한 기운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나는 점점 더 그곳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이제는 그 산에 대한 신령한 이야기가 내게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나는 삼사관학교에 지원했고, 그곳에서 군인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군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장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드라마 군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어린 시절 겪었던 이상한 경험들이 떠올랐다. 그런 경험들이 나에게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사단 통살리 지역에서 근무하던 시절, 나는 주말 당직을 서게 되었다. 그 당시 주말 당직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연속으로 근무하는 것이었는데, 첫 주말 당직을 서던 날, 나는 그때 한 병사와 함께 화장실에 가게 되었다. 그 병사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고, 나는 그와 함께 가기로 했다. 그때 갑자기 우리 주변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했다. 길은 점점 어두워졌고, 숲속에서 바람소리와 함께 낮은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나는 그 목소리가 사람의 목소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병사는 그 소리를 듣고는 갑자기 뒤로 물러서며 나에게 말했다. 저기, 저먼 사람 아니에요. 나는 병사의 말을 듣고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그 순간 그 이상한 기운이 다시 느껴졌다. 그 순간 우리는 갑자기 어둠 속에서 뚜렷한 형체를 보게 되었다. 그 형체는 점점 가까워져 우리를 향해 다가왔고 나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그 형체는 무언가 신령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 형체는 결국 우리를 지나쳐갔고 우리는 그 순간을 지나쳐 더 이상 그 형체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금소, 나는 그날의 경험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군 생활 중에도 계속해서 신령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고 그 경험들은 나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때부터 나는 내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나는 이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것인가? 군 생활 중 겪었던 여러 가지 이상한 사건들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음산한 기운이 단도는 곳들이었습니다. 그곳들은 모두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현실을 마주한 곳들이었죠. 군대에서의 두 경험들은 단순히 훈련이나 업무의 일환이 아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와 접촉하게 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바로 합점통살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당시 나는 그 지역에서 민간인 통제선을 넘어서는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매우 외딴 곳으로 야경이 너무나 어두워 언제든지 무언가나 나타날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그 지역의 도로는 고립된 산길로 인적이 드물고 그럴수록 분위기는 더 음산하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항상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 느낌은 마치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런 감각이 점차 강해지면서 나는 그곳에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동안 나는 또 다른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검문소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그곳에서 내가 근무하는 동안 갑자기 어떤 트럭이 지나갔습니다. 그 트럭은 일상적인 통행 차량처럼 보였지만 트럭 기사의 말에 의하면 양배추만 실려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트럭이 지나간 후 그 길에서 무언가 붉은 물체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고를 당한 자국일 뿐이라 생각했지만 가까이 가서 확인해보니 그것은 사람이 흘린 혈흔이었습니다. 그 혈흔은 너무나 선명했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그 트럭은 분명히 아무 이상 없이 지나갔고 혈흔 검사에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혈흔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죠. 그때 나는 군내에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선천교육대 근처에서 귀신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전쟁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상처를 입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종종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귀신을 봤다거나 어떤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나는 그날의 혈흔 사건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결과인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서 내가 겪은 이상한 경험은 그 혈흔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미우종선 근처의 다른 초소에서 근무할 때도 나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곳은 북한군의 침투 사건이 일어난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한 곳입니다.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나는 묘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리 철저히 훈련을 받았다고 해도 그곳에서의 기분은 다른 곳과는 비교할 수 없이 어두웠고 언제든지 무언가나 나를 향해 다가올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우통선 근처의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나는 항상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터널은 수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일어난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언제나 누군가나 내 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고 그때마다 그며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누군가나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그곳에서 근무할 때마다 더욱 강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이상하게 얽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도 나는 그 느낌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이라 했습니다. 그 후 군 생활 중 가장 기이했던 사건은 바로 불고기 집이라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군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장소였는데 이곳도 과거 북한군의 침투 사건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대해 들은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불길하게 느껴졌고 나는 그곳에 가게 될 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의 생활은 항상 예기치 않을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이기에 결국 나는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나는 불고기 집 근처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의 기분은 정말로 누랬습니다. 주변이 너무 고요하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던 그곳에서 나는 다시 한번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곳은 언제나 그렇게 조용했고 그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나는 자꾸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 시선은 나를 감시하는 듯한 느낌이었고 그 시선을 피해보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나는 무언가를 보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그냥 내가 너무 예민해진 것일까? 그때부터 나는 그 장소가 단순히 군사적인 의미만을 가진 곳이 아니다. 그 안에 무엇인가나 숨어있는 장소라는 생각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군대에서의 경험들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전까지는 단순히 직업군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왔지만 군대에서의 여러 사건들과 기이한 현상들은 나에게 달의 세계의 존재들을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군 생활 내내 나를 괴롭혔습니다. 무언가가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은 점차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나는 그 경험들을 통해 그동안 내가 살아온 세상이 단지 물리적인 세상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 복무 중 겪은 기이한 사건들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들은 나만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것들이 하나의 미스터리로서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가 근무하던 그곳은 일반적인 군부대와는 달리 이상한 분위기가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의 기점은 일반적인 군대 생활과는 다른 점이 많았고, 그것이 바로 내 경험을 더욱 기이하게 만든 원인이었죠. 그곳에서의 기점 중 가장 큰 특징은 해가 지고 나면 절대로 혼자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사람들은 보통 여러 가지 규칙을 따르지만 그곳에서는 특히 해가 지고 난 뒤 2명 이상이 한 조가 되어야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규정을 그저 불편한 규정 중 하나로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그 규정이 단순히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처음 이 규정을 알게 된 것은 내가 신입으로 부대에 배치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유도 모르고 그 규칙을 따르면서 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규정의 배경에 숨겨진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내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해가 지면 귀신과 관련된 사건들이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훈선인 병사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혼자서 밤에 나가면 귀신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데려간다고 전해자. 너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조심해. 그때만 해도 나는 그 말을 농담으로 들었고 귀신이라니 그런 말이 실제로 있을 수 있겠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 진지한 경고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그 지역에서 건물소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소는 주로 차량을 체크하는 곳으로 지나가는 차를 일일이 확인하고 토냄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방면에서 좌측으로 가는 1톤 봉고 트럭이 지나갔고 그 트럭의 운전사는 양배추만 가득 실려 있다고 말하며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트럭이 지나간 도로에서 이상한 무언가가 발견되었습니다. 붉은 색의 물체가 도로에 떨어져 있었고 그것을 확인해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 물체는 일반적인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때 나는 그 물체가 무엇일까 생각하며 그곳을 확인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후로 그 트럭에 대한 보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검문소에서 그 트럭이 지나간 흔적도 없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 후 계속해서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취사장에서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소리들은 밤마다 반복되었고 나는 그 소리가 단순히 바람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다시 한번 그 취사장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소주 몇 병을 챙겨서 취사장으로 향한 나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단지 하사가 들어왔고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술 마시지 말고 너도 한잔 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단지 하사는 아무 말도 없이 나를 바라보았고 그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던 그 순간 나는 마치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하사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고 그 후 나는 다시 한번 그 지이한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취사장에서 나는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그 존재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 그 당시 나는 그 하사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왜 그렇게 조용히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는 그 경험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 지역에서의 군 복무 중 나는 또 다른 이상한 일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기이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정말 귀신의 소리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히 바람이나 다른 외부적인 원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소리였고, 나는 그 소리들이 점점 더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 칼질하는 소리,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고, 분명히 그곳에 존재하는 어떤 덕이 그 소리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군 생활을 마침 후에도 그때의 경험들이 계속 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은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내가 그때 겪었던 일들은 단순히 군 복무의 일부로 지나갈 수 없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나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후, 나는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은 내가 경험한 것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겪었던 일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내가 겪었던 일들이 그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고, 내가 알지 못한 어떤 다른 존재가 그곳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그때의 경험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곳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들은 단지 군 복무 중 겪은 일이 아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